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계속된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치적 해법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김 의원이 어제까지 해명하고 오늘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자, 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데 먼저 김 의원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내 돈 내투 해명이었습니다. 예.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오후 들어서 갑자기 SNS에 이제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예. 아마도 당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아무리 뭐 불법이 없다 손 치더라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예. 선출직 공직자가 수십억 원의 코인 투자를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예. 이게 뭐 좀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잇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예. 김남국 의원이 그런 압력에 좀 굴복한 거 아니냐. 또 본인 자체가 청빈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구멍난 운동화 사진도 올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65 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사과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 의원이 계속 해명하고 뭐 설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돈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를 했고 또 어느 정도 돈을 회수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해명이 뭐 공식적인 기자회견 해명이 있었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걸 종합을 하면 애초에 김남국 의원이 투자는 전세금 6억을 빼서 주식에 투자한 게 최초의 투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매각했을 때 9억 뭐 한 8천만 원 정도의 매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주식 판 돈을 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했고 이 코인 투자가 돈을 불려서 이 중에서 원금 9억 8천을 빼고 나머지 돈으로 운영을 했는데 예. 현재 코인에 남은 돈은 9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종합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9억을 투자해서 18억 정도를 벌었고 네. 원금을 회수하고 아직 9억이 남아있다. 네. 이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해명이 김남국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과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팔아서 투자금으로 썼다는데 예금은 또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재산 내역 공개 내역을 보면 예.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예금이 한 10억 가까이 늘었고요. 예. 그리고 22년도에는 전세금이 또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주식 매각 대금 또는 코인 회수한 자금, 일부 원금을 회수했다고 그랬는데 이 돈은 9억 8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17억 원 돈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그 돈이 들어왔는지 매각을 했는지 이 부분이 잘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예. 또 해명의 내용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한 돈 중에 회수한 거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는 또 원금은 다 회수했고 이거를 갖다가 전세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예. 내용도 틀리고 시기도 맞지 않는 말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해명이 깔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거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민주당 내에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계속 말 바꾸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당초 이 논란은 김남국 의원이 뭐 위믹스 코인을 60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다. 뭐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돈이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설명하신 대로 주식 투자금 9억, 10억 원을 코인을 샀다는 건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코인에 그렇게 완전히 투자할 수 있습니까? 보통 개인이? 사실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 정도면은 그 정도 금액 투자가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흔히 잡코인 이렇게 부릅니다. 예. 워낙 폭락이 심하거든요. 코인 쪽은. 특히나 잡코인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을 언제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 이런 잡코인들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다 보니 여기에다가 뭐 전 재산에 가까운 수십억 원을 투자한다? 웬만한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코인을 갖다가 김남국 의원이 샀을 땐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산 거 아니냐. 뭐 내부의 정보라든지 또는 그 안에 뭐 연루된 사람이 있다든지 예. 이런 의혹들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물론 김남국 의원은 상장 회사, 이걸 만든 코인을 만든 회사가 이제 게임 상장 회사거든요. 상장 회사가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믿고 샀다 그러지만 코인의 이 등락폭을 생각하면 예. 한 코인에다가 그것도 잡코인에다가 수십억을 몰아놨다. 9억 8천, 약 10억 원 가까이.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것이 최대 60억까지 갔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질 않게 되는 거죠. 김 의원은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 지금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는데, 검찰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까? 그 애초에 검찰이 작년 1월 달에 FIU로부터 이거 좀 수상한 거래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는 압수수색 못한다. 기각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다시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좌에 대해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자지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과연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거고요. 예. 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주된 포인트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리를 지금 검찰이 과연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민주당이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자, 민주당 지금 뭐 돈봉투 의혹에 가상화폐 투자까지 연일 뭐 도덕성 문제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돈봉투 사건 때도 그랬지만 돈봉투 사건의 키는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노력해도 새로운 명단이 나와버리면 민주당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코인 문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 연령대로 보면 40, 50대 기성세대예요. 근데 예. 기성세대가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에 있다고 바라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인 투자에 대해서 그것도 거액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곱깝게 보지를 않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돈봉투 사태에 이어서 가장 막내인 젊은 의원도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민주당이 자칫 당명 개정까지 가는 그런 급속한 개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김남국 의원의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예.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예. 자,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뭐 징계를 어제 하려고 했다가 내일로 미룬 게 뭐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두 의원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굉장히 장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진 사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자진 사퇴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인데 2명이 공석인 상태로 계속 반밖에 없는 지도부가 계속 가야 됩니다. 예. 그건 지도부 파행이죠. 제대로 된 지도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2명의 공석이 생기니까 새롭게 뽑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도부의 리더십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 그러니까 지도부도 살고 또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중징계가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예.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과연 자진 사퇴 할지 안 할지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뭐 중징계 가능성도 있고 자진 사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이면 이 논란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뭐 자진 사퇴를 하던 아니면은 징계를 하던
각각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중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30일 내에 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준석 사태처럼 이게 또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가처분 금지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야당과 언론에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애초에 논란은 공천 개입 논란이었는데 공천 언급 논란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지고 태용호 징계만 하냐 이런 예. 언론의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수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